디즈니 플러스를 결제하고 전에 놓쳤던 영화 알리타 배틀 엔젤을 봤습니다. 영화 속에는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보그 알리타가 나오죠. 아재력을 뽐내는 것 같지만 제 인생 만화인 드래곤볼의 주인공 손오공은 오직 싸움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싸우면서 성장하는 종족 사이어인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연애담을 들으며 어쩐지 우리 곁에도 알리타와 손오공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탐구 주제는 내 연인은 전투민족인가 입니다. 모두가 평온한 연애, 평화로운 관계를 원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연애 썰에 나오는 다툼 중에는 피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의도된 것도 있어요. 의도한 사람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혹시 현재나 과거의 경험 속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내 남친, 내 여친은 나를 가만 놔두질 않는 걸까? 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서 싸움을 만드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마르계삼.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일도 있을 겁니다. 안 싸우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싸움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내 부족함이나 실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너무 자주 충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시작을 늘 한쪽이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죠. 왜 자기 기준에 한참 미달인 나를 붙잡고 새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괴롭히고 있나 싶은 겁니다. 이런 문제로까지 싸워야 하나, 그런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 잘 한번 상대를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느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스스로도 어떤 단계적 성취를 얻어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성적을 올리거나 일을 잘 해내려고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봉사활동, 기부도 하죠. 100억을 벌어도 금세 200억을 벌려고 합니다. 요는 나로 인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나도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승리감이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과 연봉을 올리는 것도 승리감을 주죠. 일상에서 승리감을 잘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쉽게 찾는 것이 운동, 게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에 도전하죠. 남다른 몸매를 얻으면 승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구기 종목에서 골을 넣어도 그럴 수 있겠죠. 게임의 승률이나 티어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봉사활동과 기부도 이타적인 행위지만 그 안에는 자기 만족, 인생에 걸친 승리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애에서 승리감을 얻고자 합니다. 연애는 집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겁니다. 싸움은 세상과 하는 거죠. 밖에서 세상과 싸우다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연애는 그런 서로를 사랑으로 다독이고 안아줄 수 있는 집입니다. 아마 절대 다수가 자신에게 연애는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전장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 오르는 링으로 활용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연인과 끊임없이 파워게임을 하고자 하는, 승리감을 얻기 위해 상대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계속해서 상대의 행동을 문제 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도 충고하지만 실은 자신의 구미에 맞게 상대를 조련해 가죠. 계속 싸움을 일으키면서 상대가 스스로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굴종하게 만들죠. 다툼의 원인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것이니 나는 조심히 행동하고 숙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이 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시까지는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러겠다는 대답을 강요하죠. 대답을 피하면 넌 나보다 약속이 더 중요하냐고 싸움을 걸면 됩니다. 싸우고 싶지 않은 상대는 아마 그러겠다고 대답하겠죠. 대답을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반문하자면 이제 우리 엄마도 그런 말 안 하지만 이게 또 딱히 어려운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를 좋아하니까 맞춰주려고 합니다. 상대는 이렇게 과하지 않은 것 같은 요구를 교묘하게 하나씩 늘려갑니다. 내가 너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야? 같은 말로 상대를 옭아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만약 대답한 뒤 어기면 상대를 기만자, 거짓말쟁이, 나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면 됩니다. 잘못을 저질렀고 위축된 상대에게 다음 요구를 하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단계를 반복하며 상대의 의식을 점령해 가는 것이 가스라이팅의 기본 구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들면 매일같이 싸우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수긍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고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쪽은 싸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게 되고 조금 느리더라도 결국은 말을 듣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가스라이팅에는 끝이 있을까요? 만약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않을 상대의 기준에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한 내가 기적적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든 예시에는 큰 오류가 있어요. 애초에 상대가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을 완벽한 연인의 모습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를 몰아세우고 실수를 지적하고 죄의식을 부여해 마침내 사과하게 만들고 그런 상대를 용서하고 다독이며 자신의 아량도 확인하는, 그걸 위해 계속 싸움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봐도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들은 싸우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연봉을 늘리거나 축구에서 골을 넣는 대신 그들은 연애에서 존재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승리감을 느낍니다. 물어보면 아니라고 잡아떼겠지만 절대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연애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를 내 입맛대로 디자인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자신의 위력을 확인하는 것이 재미있는 겁니다. 오마르 예삼. 딱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무슨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끊임없이 문제 삼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까?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명확히 느껴지기 때문에 예감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예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입체적이죠. 나를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대가 연애에서 원하는 것은 싸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